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이준석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대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봉합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글쎄 왜 봉합됐다고 하는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의 그 갈등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씨는 쇼다, 저 기획이다, 의도된 거다, 의도된 갈등이다. 한마디로 이준석 씨 표현에 따르면 약속 대련이라고 했습니다. 약속 대련이면 약속 대련인데 또 기획된 약속 대련입니다. 그러면 앞에 기획을 빼든가 뒤에 약속을 빼든가 기획된 약속 대련은 동어 반복 아닙니까? 저는 이 이준석 씨의 이 동어 반복, 이 언어 낭비 이런 것들 정말 배기 싫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유식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지 항상 그런 말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준석 씨가 약속 대련이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식의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씨의 표현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약속 대련이라는 말을 안 쓸 텐데 어쩔 수 없이 이번 영상에서는 이준석 씨 발언을 제가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 대련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들어갑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씨가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차별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켰고 그걸 이제 한마디로 쇼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1일 날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해당 관련 기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그날 저녁에 이제 확산되고 22일 날은 이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게 거의 이제 확실해졌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씨가 그때 당시에 뭐라 했냐면 애초에 기획으로 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2일 날 그랬습니다. 이때 이준석 씨가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 출연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잘 아는 모 인사가 내게 이관섭 실장을 보낸 건 약속 대련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척척박사 코스프레 한다는 듯한 그 비판을 받았던 이준석, 온갖 만물박사식으로 여기저기 다 끼어가지고 별의별 평론을 다 했던 이준석, 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라는 비난 조롱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마치 정치 고수인 양, 그렇게 행세해왔던 이준석, 제갈량을 존경한다, 김종인을 존경한다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어린 김종인, 제갈량 호소인처럼 행세를 해왔던 그 이준석이 결국에는 근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이준석, 여러분들이 이준석을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이준석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이준석의 실체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뭔가 쪽집게 이준석이고 예언가 이준석이고 마물박사 이준석입니까? 뭔 제갈량 호수인 이준석입니까? 이준석 씨가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속된 말로 혼내거나 싫은 소리 할 일이 있으면 전화하거나 텔레그램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실장을 보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치 경력 12년에 빛나는 마삼중 이준석 집권 여당 대표 뭐 초대 정당 초대 대표를 두 번이나 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자부하는 이준석 씨가 내세우는 게 겨우 이거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씨가 또 뭐라 했냐면 이렇습니다. 음식점에 주방은 하나인데 전화 받는 상호와 전화기가 두 개 따로 있는 모습으로 서로 다른 팀인 척해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갈량 호소인 이준석이라는 영상에서 이준석의 말에는 근거가 없다. 뭐 한마디로 한마디로 뇌피셜이다. 뇌내 망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말들만 늘어놓고 있다는 취지로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도 뭐라 했냐면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의 지지층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확장성이 서로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약속대는 한다. 한들 더해질 지지층은 없고 자기 안에서 내분만 나죠. 그러니까 이걸 작전을 왜 이렇게 정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씨도 지금 모르겠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씨 말은 맞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겹칩니다. 겹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확장성 없습니다. 이준석 씨 분석 맞습니다. 근데 대체 뭔 쇼를 하고 뭔 기획을 하고 뭔 약속 대련을 합니까? 무슨 작전을 짭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도 혼자 말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작전을 왜 이렇게 정했나 모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일 날 순천 KBS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회자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권력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이준석 씨 답변이 이렇습니다. 권력을 준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이건 쇼다. 이건 약속 대련이다. 기획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순천 KBS 사회자가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굳이 이 시점에 총선을 굳이 80일도 안 남겨놓은 이 시점에 대통령과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그 문제로 싸워야 된다? 갑자기 의도된 쇼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딴소리 합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맡은 지 한 달이 됐는데 언론들이 그동안 밀어줬다.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지지율이 확장세가 주춤했다. 일부 조사에는 떨어졌다. 여권의 선거 기획자들은 여기에 조바심 났고 대통령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수가 있다. 여러분 대체 이준석 씨가 무슨 얘기하는지 저는 대체 못 알아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 씨의 말은 못 알아먹더라도 저는 이준석 씨가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언론이 밀어준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가리켜서 언론이 밀어줬다. 한 달 동안 쭉 밀어줬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는데 여러분들 언론이 밀어준 사람 지금 따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준석 씨 여러 군데 언론 매체에 등장해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만의 뇌내 망상을 마치 정치 평론 분석이랍시고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준석 씨 개혁신당의 대표 아닙니까? 지금 정책 개발하고 창당은 했으니까 이제 선거 준비하고 인재 영입하고 정당 운영 자금 마련하고 이런 거 아니라 바쁠 텐데 눈꽃 필 새 없을 텐데 지금 정치 평론하느라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이준석 씨를 정치 평론하느라고 개혁신당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해서 기사 나온 거 뭐 있습니까? 이준석이 등장하는 기사는 많은데 개혁신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개혁신당이 지금 무슨 논의를 하고 있고 개혁신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개혁신당의 전략은 무엇이고 이런 내용을 전하는 기사를 본 적 있냐 그겁니다. 항상 이준석, 한동훈, 이준석, 윤석열, 이준석, 김건희 이런 기사 아닙니까? 대체 우리 언론이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있냐 그겁니다. 여기저기서 맨날 불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준석 씨는 어딘가에 나가서 근거도 없이 별의별 자기만의 뇌피셜을 쏟아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이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한동훈입니까? 이준석입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준석이 뭐가 있습니까? 이준석이 무슨 지금 직함이 있습니까? 개혁신당 대표, 개혁신당 대표로 치더라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매일매일 불러주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간에 별 의미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마치 뭔가 대단한 기사라도 되는 것 마냥 꼬박꼬박 기사로 써주는 그런 언론 매체들도 참 그 하는 짓이 기괴하다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유력 대선 주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보다 지지율이 더 나온 여론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나가는 건 당연합니다. 기사가 나가는 건 당연한 뿐만 아니라 많이 나갑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한동훈과 이재명 이게 바로 비중이 크지 않겠습니까? 정치 면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영석 합류한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영석 군소정당 개혁신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기사에 등장하는 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정의당 있습니다. 정의당. 정의당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그것도 이제 모르겠는데 6명입니까? 5명입니까? 정의당 지금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모릅니다. 대표 체제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대위인가 대표인가? 어쨌든 여기 기사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거기 매일 무슨 일이 있을 텐데 거기도 정당이기 때문에 거기도 대표 또는 대표와 비슷한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을 텐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옵니까? 왜 그 사람도 현실 정치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정당의 대표 또는 대표에 버금가는 그런 자격으로 정치를 하고 있을 텐데 왜 그 사람은 불러서 정치 판국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하고 왜 정치 전망 안 물어보고 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물어봅니까? 왜 안 불러줍니까? 왜 영석 이준석만 불러줍니까? 왜 마삼중 이준석만 불러줍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누구를 밀어주고 있느냐? 너무 극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치 평론을 정말 맡기려고 한다면 아니 정의당 사람도 불러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뭔 이준석을 이렇게 불러댑니까? 이준석 그 바쁜 사람한테 지금 개혁 신당 개혁안이라고 바쁜 사람 왜 그렇게 불러줍니까? 그 이준석 지금 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도는지 모르겠는데 뭘 그렇게 맨날 나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선거하겠다는 사람이 당의 무슨 대변인도 아니고 선거하겠다는 사람이 현장을 뛰지는 않고 물론 현장이 없지 왜냐면 지역구가 없으니까 단 한 명도 어디 지역구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지금 개혁신당에 있습니까? 제가 들었을 때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정당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대체 지역구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어쨌든 얘기가 딴 데로 했는데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차별화 또는 차별화 시도 이거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움직임조차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걸 운운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은 짜고 치는 국민을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자작극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까? 매도합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잘된 일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현상은 그 현상 그대로 놔두되 뭐 하려고 저게 마치 쇼다. 국민들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매도할 필요가 있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 왜냐 이준석 씨가 탈당 선언을 하고 개혁신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국민의힘을 향해서 군인 정치를 이겨내니 검경 결사체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검경 결사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사, 그다음에 한동훈 이제 검사 또 뭡니까?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경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다 검사, 경찰, 그다음에 앞으로 공천도 다 검찰, 공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 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했던 반윤 노선을 계속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있을 때 한 번도 이런 얘기 검찰 독재 이런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을 나간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검찰 독재 프레임까지 씌워가지고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 와도 저거 윤석열 아바타고 윤석열 검찰총장 있을 때 검사장 했던 한동훈은 윤석열 부하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일심동체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무리 별짓 다 해도 결국에는 윤석열의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이런 주장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주장들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개혁할 수가 없고 윤석열과의 차별화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힘은 총선에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동훈의 지지율이 오르고 비대위원장 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모든 언론이 한동훈 행보에 주목하고 자기 이슈는 묻히고 개혁신당 만들어서 별 얘기를 해도 그냥 그게 약간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측면에서는 뭔가 이슈가 될지 몰라도 자기들한테 별로 그렇게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지율도 여러분들 이준석 신당 지지율 엄청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지율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방식 바꾸면 이준석 신당 지지율은 개혁신당 지지율은 정말 많이 잡아봤자 6, 7%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안철수 신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옛날 개보신당 있지 않습니까? 그 전례, 이 세 가지 전례를 봤을 때 이준석 신당 지지율은 많이 나와야 실전에 가면 정말 많이 나와야 한 6% 내지 7% 정도 나올 것 같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 지지율도 안 오르고 아무도 안 오고 언론은 맨 한동훈한테만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거 한동훈은 어떻게든 깎아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뭔가 마치 대국민 사기극을 위한 모종의 음모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자기가 또 주목받고 이런 거를 노리고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지금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 뇌피셜을 그동안 쏟아내왔던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야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면서 둘이 이번에 어쩌다가 이견 한번 보이니까 약속 대련이다. 약속 대련이었으면 좋겠다. 약속 대련이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일종의 질투를 했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는 대목 아닙니까? 사실은 거의 뭐 근거가 없습니다. 분석이라고 하는데 정치 분석이라고 하는데 정치 평론이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약속 대련이야 한다 그겁니다. 이거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장성철 씨라고 옛날 김무성 보좌관 했고 지금 각종 매체에서 정치 평론가라고 나와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과 이렇게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JTBC 장르만 여의도라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프로그램 나와서 장성철 씨가 21일 날 이준석과 통화를 했는데 한참 통화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씨가 물어보기를 약속 대련이죠? 이렇게 물어봐서 약속 대련이 아니다. 이래저래 했기 때문에 약속 대련이 아니다. 유난 갈등은 쇼가 아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공감을 했답니다. 공감을 하고 통화를 마쳤는데 그 와중에도 이준석 씨는 장성철 씨가 느끼기에 이준석 씨는 쇼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이게 바로 장성철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장성철 개인의 감상이므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준석은 그동안 아무런 근거 없이 계속 쇼라고 주장하면서 유난 갈등이 마치 위기를 타개하는 자작극이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합리적 논거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갈량 호소인 이준석의 한계입니다. 이게 바로 이준석의 실체입니다. 이준석은 제발 본인 일, 자당 일에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도 왜 이런 작전을 짰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별의별 뇌피셜을 다 쏟아내는 이게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한때나마 국민의힘 자기가 자부하듯이 집권당의 대표였다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 그 숱한 정치 평론가들보다도 못한 이런 평론 내지 분석을 하는 게 과연 떳떳한 일입니까? 이걸로 이렇게 해놓고 제갈량을 동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이준석 지지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특정 정치인이 얘기하는 거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사람을 갖다가 추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